30년 동안 제 이름은 사람이 아니라 번호였습니다. 코러스 1. 언니는 평생 내 뒤에서 소리나 보태는 게 팔자야. 주제를 알아야지. 그 독한 말에 제 30년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조명이 피해가지 않고 제 얼굴 위에 내려앉았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누군가를 빛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울리고 있다는 걸요. 네가 감히 내 무대보다 박수를 더 받아? 내가 먹여 살려줬더니. 전국에 울려 퍼진 그녀의 민낯. 아니요, 이건 제 무대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저는 62살에 비로소 제 이름으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인생 2막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정성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무대는 언제나 빛과 어둠으로 나뉩니다. 조명이 닿는 곳과 닿지 않는 곳, 박수를 받는 사람과 그 박수 소리를 등 뒤에서 듣는 사람, 서울 도심 한복판 수용 인원 3,000명을 자랑하는 대형 공연장의 무대 위에서도 그 경계선은 언제나 명확하고 잔인하리만큼 선명했습니다. 오늘도 그 경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대 정중앙 지름 3m의 원형 조명 안에 최진아가 섰습니다. 국내 최정상 트로트 가수, 데뷔 20년 차, 음반 누적 판매량 수백만 장. 하지만 오늘 밤 이 무대에서 그녀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는 숫자도 수식어도 아니었습니다.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마다 조명이 따르고 구두굽이 닿을 때마다 무대 바닥이 울리고 붉은 드레스의 자락이 휩쓸리는 자리마다 팬들의 환호성이 물결처럼 솟구치는 이 공간의 절대적인 중심. 그것이 오늘 밤의 최진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가장자리에서 정확히 3걸음 뒤 어둠이 시작되는 경계선 바로 위에 김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62살, 코러스 경력 30년, 소속사 내부 서류에 기재된 그녀의 직함은 코러스 1, 이름이 아닌 번호, 사람이 아닌 순서. 하지만 오늘 이 무대에서 진짜 음악이 살아 숨쉬는 이유를 현장에서 오래 버텨온 사람들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아의 음정이 순간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러하기로 설계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목소리. 바람이 불어 악보가 뒤집혀도 악보 없이 화음을 쌓고 이어피스가 나가도 눈썹 하나 까딱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공연이 끝나고 나면 모두가 진아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동안 정희는 이미 무대 뒤 좁은 복도를 걸어 탈의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지난 20년이 그랬습니다.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30년이 그랬습니다. 악보 파일 제일 위 이름 칸에 코러스 1이라는 3글자가 처음 찍혔던 날이 어느 날이었는지 정희는 이미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기억이란 것도 결국 마음에 여백이 있어야 고이는 것인데 그녀의 마음에는 진아의 다음 공연 일정과 새로 받아야 할 악보와 반주 CD의 파일 목록과 그것도 모자라 진아가 수시로 던지는 심부름 목록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연이 끝난 뒤의 무대 뒤편은 낮과 밤이 뒤바뀐 세계 같았습니다. 객석에서는 아직 앙코르를 요구하는 함성이 천장을 긁어올리고 있었지만 무대 뒤 복도에는 이미 스태프들의 바쁜 발걸음과 장비 정리하는 소리와 형광등의 낡은 윙윙거림만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함의 뒷면은 언제나 피로와 땀과 무관심으로 이루어진 법이었습니다. 정희는 탈의실 구석자리에 앉아 스테이지 의상의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마디가 굵어진 손가락이 작은 단추를 더듬을 때마다 미세하게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고 생각하다가 이내 그 생각도 내려놓았습니다.
탈의실 한쪽 벽에는 내일 일정이 적힌 프린트물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진아의 이름으로 도배된 공연 포스터들이 줄지어 붙어 있었습니다. 조명 속 진아의 모습, 마이크를 쥔 진아의 손, 관중을 향해 팔을 뻗은 진아의 실루엣. 정희 자신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의식되기 시작한 것도 어느 순간부터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러스는 가수의 뒤에 서는 것이고 뒤에 선 사람에게 조명이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30년이 흘렀습니다. 32살에 시작해 이제 62살이 되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가 없었다면 무너졌을 무대가 셀 수 없이 많았고 그녀의 화음이 아니었다면 엉성했을 음정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들은 모두 코러스 1이라는 세 글자 뒤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낡은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가 눌려 납작해지고 모서리가 닳아 흰 속살을 드러낸 어디서도 팔지 않을 것 같은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정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가사들 완성된 것도 있고 중간에 멈춘 것도 있고 단어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부르고 싶다고 생각했던 노래들, 가슴 한편에 오래도록 품어온 하지만 한 번도 소리내어 불러보지 못한 노래들, 그 노래들은 전부 1인칭이었습니다. 나로 시작하는 노래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살아온 날들, 내가 바라보는 풍경을 담은 노래들. 볼펜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다 멈춘 자리에 단어 하나를 더 보탰습니다. 그래도 나는 다음 음절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타인의 목소리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지워온 사람에게는 정작 자신의 이야기를 읽는 일이 가장 낯설고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탈의실 문이 경첩이 뽑힐 듯 거칠게 열렸습니다. 앙코르를 마치고 내려온 최진아였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문틀을 스치고 구두 소리가 좁은 탈의실 바닥을 짧고 날카롭게 두드렸습니다. 매니저가 타월을 들고 뒤를 따랐지만 진아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정희의 손에 들린 수첩에 가닿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야?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시야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의 어투.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수첩을 접으려 했습니다. 진아의 손이 먼저였습니다. 수첩을 낚아채 두어 장 넘기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웃음이 입꼬리 한쪽에만 얹혔습니다. 아래를 향한 시선이 수첩 위를 훑고 그 다음은 정희의 얼굴 위를 훑쳤습니다. 가사를 써요? 언니가? 언니라는 단어가 존중이 아닌 거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발음되었습니다. 진아는 수첩을 한 손으로 펼친 채 페이지 사이를 천천히 비틀었습니다. 실밥이 뜯기는 소리, 종이가 당겨지는 소리가 작은 탈의실 안을 채웠습니다. 언니는 평생 내 뒤에서 소리나 보태는 게 팔자야. 그게 편해. 그게 맞아. 찢긴 종이들이 바닥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30년치의 가사들이, 한 번도 소리내어 불려지지 못한 노래들이, 탈의실 형광등 아래 하얗고 납작하게. 정희는 허리를 굽혀 종이를 집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바닥을 짚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숨기기 위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진아는 이미 탈의실 맞은편 소파에 앉아 매니저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아무런 감정도 얼굴 위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래도 나는 다음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 쓰이지 않은 문장, 아직 불려지지 않은 목소리. 정희는 종이를 접어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조명도 없고 이름도 없는
어둠 속의 화음. 오늘도 그렇게 막이 내렸습니다. 결심이란 것은 언제나 조용한 곳에서 태어납니다. 함성도 없고 조명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의 가장 고요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참아온 것들이 마침내 한계선을 넘을 때, 그것은 폭발이 아니라 균열이었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벌어지는 균열. 정희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빌라 3층, 창문 하나가 북쪽을 향해 난 좁은 방 안에서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지만 창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천장 위에 길고 창백한 사각형을 그려놓았습니다. 그 사각형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각도를 달리하며 기울어졌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 정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미 수백 번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기 때문에 찢긴 수첩의 조각들이 가방 안쪽 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지 않아도 어떤 글자가 어느 자리에 적혀 있었는지 눈을 감으면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기억한 것들, 타인의 악보를 외우느라 쓴 것과 같은 뇌의 자리에 그녀는 자신의 가사들도 함께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다음 문장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장 하나가 그 자리를 대신해 새벽 내내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다음 날 오전, 소속사 연습실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연습실은 지하 2층에 있었습니다. 방음 처리가 된 문을 열면 건반 소리와 반주, 트랙과 누군가의 발성 연습이 뒤섞인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그 공기를 가르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긴 복도 끝에 진아의 연습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 아래 틈새로 음악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노크를 3번 했습니다. 들어와. 진아는 거울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보컬 트레이너가 옆에 서서 악보를 짚어가며 무언가를 설명하는 중이었는데 정희가 들어오자 진아는 손짓 하나로 트레이너를 내보냈습니다. 거울 속 진아의 시선이 정희의 얼굴 위에 가닿았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할 말 있어서 왔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새벽 내내 수백 번 되풀이한 문장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찢긴 종이 조각들이 가방 안에서 무언의 힘을 보태주고 있었기 때문인지 진아는 립스틱 뚜껑을 돌려닫으며 거울에서 정희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3글자, 짧고 선명했습니다. 진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눈이 좁아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 눈에는 놀람보다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흥미, 혹은 냉소, 먹잇감이 처음으로 발버둥 치는 것을 바라보는 눈빛. 그래서 더 이상 이 팀에서 활동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이유를 협상의 자리에 올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협상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아는 의자를 돌려 정희와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다리를 꼬고 한쪽 팔을 의자 등받이 위에 올리고 턱을 약간 들어 올렸습니다. 수십 년간 무대 위에서 다져진 자세였습니다. 공간을 장악하는 방식, 시선의 각도로 상대방을 아래에 두는 방식. 언니, 나 없이 어디 가려고? 부드러운 어조였습니다. 그래서 더 날카로웠습니다. 나이 60에 새 팀 들어가려면 오디션부터 봐야 할 텐데 요즘 코러스 팀이 언니 같은 사람 뽑을 것 같아? 젊은 애들도 넘쳐나는데. 진아는 손톱 끝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이 바닥에서 언니 이름 석자는 다시는 못 쓰게 돼. 알지?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아의 목소리에는 협박하는 사람의 긴장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전달하는 사람의 무게감. 그것이 정의의 명치 아래 어딘가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 정의의 입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 아래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정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속사 건물을 나온 것은 오후 1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11월의 도심 거리는 차갑고 밝았습니다. 바람이 가로수 끝에 남은 마지막 잎사귀들을 흔들어 아스팔트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정희는 버스 정류장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앉아야 했습니다. 다리가 멀쩡한데도 오랫동안 서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통장 잔액 확인 앱. 숫자는 언제 봐도 인색했습니다. 이달 월세, 다음 달 치료비 작년부터 다니기 시작한 손. 관절 클리닉의 진료비는 보험이 되지 않는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어머니 요양원 분담금. 2달 뒤면 갱신해야 하는 계약. 숫자들이 줄을 서서 머릿속을 행진했습니다. 62살. 코러스 경력 30년.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회사에 이 이력서를 낸다면 진아의 말처럼 젊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서류가 뽑힐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만약 진아가 정말로 업계에 한마디를 흘린다면 그 한마디가 어떤 모양으로 퍼질지는 이 바닥에서 30년을 보낸 사람이라면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버스 한 대가 정류장으로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정희는 타지 않았습니다. 찢긴 수첩 조각들이 가방 안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아주 작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그래도 나는 이라고 적었던 자리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손이 가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각들을 쥐었습니다. 구겨지고 찢긴 종이의 거친 촉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쥐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결국 그녀는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진아의 연습실 문을 다시 노크한 것은 정희였습니다. 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란 기색도 반긴다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악보 하나를 집어 정희 쪽으로 밀었습니다. 다음 주 지방 공연 셋리스트였습니다. 화음 파트에 이미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진아의 심부름은 이전보다 더 잦아졌습니다. 새벽 6시에 걸려오는 전화, 공연 당일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찾아오라는 지시, 사비로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구조, 정희가 얼마나 이 자리에 묶여 있는지를 확인이라도 하듯 진아는 매번 조금씩 더 선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매번 그 선이 어디까지 밀려났는지를 확인하면서도 아무 말 없이 지시를 수행했습니다. 생계 앞에서 자존심은 늘 2번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종이 조각들은 매일 바스락거렸습니다. 버려지지 않고 대신 깊이 접혀서 정의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자리에. 그래도 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문장, 아직 쓰이지 않은 나머지. 방송국이라는 곳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언제나 다른 세계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완벽한 웃음과 정제된 언어와 눈부신 조명이 지배하지만 카메라가 닿지 않는 복도와 분장실과 대기실 뒤편에서는 전혀 다른 언어가 통용됩니다. 신경질적인 발소리, 이어피스 너머로 쏟아지는 거친 지시, 생방송 30분 전에 공기를 가르는 긴박한 숨소리들. 오늘 저녁 지상파 간판 음악 프로그램의 방송국 복도에는
그 언어들이 평소보다 훨씬 높은 밀도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20분. 생방송까지 정확히 4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태는 오후 5시를 조금 넘겨 터졌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예정되어 있던 중견 남자 가수가 리허설 직후 무대 뒤 계단에서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단순한 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어오르는 속도가 빠르고 발을 디딜 수 없는 정도라면 오늘 무대는 불가능이었습니다. 소속사 매니저가 구급대원과 함께 뛰어오는 동안 PD 김재원은 이미 제어실과 제작진, 단톡방 두 군데에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며 복도를 가로질러 걷고 있었습니다. 43살, 방송국 경력 15년. 그 15년 동안 생방송 중 채워지지 않은 시간이란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김재원의 눈은 이미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대기 중인 출연진 목록, 현재 분장실에 있는 사람들, 코러스 팀 대기 위치, 머릿속 지도가 빠르게 갱신되었습니다. 코러스 팀 대기실은 복도 끝에서 두 번째 문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5명의 코러스 단원이 각자의 방식으로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고 악보를 훑고 누군가는 발성 연습을 낮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자리, 창문도 없는 벽 앞에 놓인 낡은 의자에 김정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악보를 펼쳐두고 연필로 화음 표시를 다시 덧그리는 중이었습니다. 손끝이 악보 위를 움직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재해석, 이미 외운 것을 더 깊이 새기는 사람의 손놀림. 김재원의 시선이 그 손끝 위에서 멈췄습니다. 정희 씨.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필이 악보 위에서 정지했습니다. 오늘 셋리스트 전부 알죠? 두 번째 순서 곡 포함해서. 네. 지금 당장 무대에 설 수 있어요? 대기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어폰을 빼는 소리, 발성을 멈추는 소리, 시선들이 정희 쪽으로 모이는 소리 없는 소리.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악보에서 눈을 들어 김재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15년 경력의 PD가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그 표정이 요청인지 부탁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를 정희는 30년 동안 무대 뒤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읽어온 눈으로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어떤 곡이요? 최진아의 분장실은 같은 복도 반대편 끝에 있었습니다. 전담 헤어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각각 배치된 코러스 팀 대기실의 3배 크기 공간이었습니다. 진아는 분장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브러쉬가 광대뼈 위를 지날 때마다 미세하게 턱을 들어 올리는 오랜 습관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준성 씨 발목 부상으로 오늘 무대 못 서게 됐는데요. 그래서 PD가 코러스 팀에서 정희 씨를 대타로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눈이 열렸습니다. 거울 속 진아의 시선이 매니저의 얼굴 위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시선을 받은 매니저의 어깨가 아주 조금 움츠러들었습니다. 정희가 단어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아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브러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어디 한번 보자지. 입꼬리가 움직였습니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에는 온도가 너무 낮은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뒤에서만 서온 사람이 갑자기 혼자 조명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진아는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대란 것은 실력만으로 서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군중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담력, 조명의 열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수만 번의 실패와 성공이 쌓여 만들어지는 고유한 무게감.
정희에게 그런 것이 있을 리 없다고 진아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분장 브러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생방송 20분 전의 무대 뒤편은 입체적인 혼돈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이동하고 케이블이 정리되고 음향 스태프가 마지막 레벨을 잡고 큐시트가 수정되어 인쇄되고 그 인쇄된 종이가 각 파트로 전달되었습니다. 정희는 무대 바로 뒤 대기 공간에서 음향 스태프에게 이어피스를 조정받고 있었습니다. 처음 끼워보는 인이어였습니다. 코러스 팀은 항상 저가형 공용 모니터를 썼기 때문에 이 작고 밀착된 소리의 밀도가 낯설게 귓속을 채웠습니다. 반주 레벨 괜찮으세요? 조금 낮춰주세요. 스태프가 태블릿을 두드렸습니다. 반주 소리가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반주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어느 레벨에서 자신이 가장 잘 들리는지를 그녀는 수십 년간의 감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스태프가 떠나고 나서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어피스 너머로 반주가 낮게 흘렀습니다. 오늘 부를 곡은 그녀가 수백 번 화음을 얹어온 노래였습니다. 주선율은 항상 진아의 것이었고 정희는 늘 그 선율 위에 자신의 목소리를 두 번째 층으로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선율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62회 만에 처음으로 손끝이 의상 자락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아주 잠깐만. 그리고 놓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지나가 자신의 무대 입장을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이 시야 끝에 걸렸습니다. 팔짱을 끼고 몸을 살짝 비틀어 정희 쪽으로 비스듬히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표정이 때로는 가장 많은 것을 말하는 법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면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 씨, 3분 후에 큐 드릴게요. 김재원의 목소리가 이어피스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어피스에서 흘러나온 그 목소리가 귓속 가장 깊은 자리를 직접 두드렸습니다. 무대 조명이 세팅되는 소리가 무대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집중된 빛이 무대 정중앙을 뜨겁게 달구는 소리. 그 열기가 무대 뒤 대기 공간의 공기까지 조금씩 온도를 올렸습니다. 30년. 화음의 자리. 두 번째 층. 이름 없는 소리. 오늘은 달랐습니다. 큐사인이 떨어졌습니다. 정희의 두 발이 무대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조명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지기 시작하는 순간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빛이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온전히 한 사람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가수 김정희의 얼굴 위에. 조명이란 것은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처음 그 빛을 온몸으로 받아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뜨겁다고. 그런데 그 뜨거움이 단순히 물리적인 열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무대에 서본 사람만이 압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한 점으로 모일 때 발생하는 압력. 숨소리 하나하나가 자신을 향해 있다는 사실이 만들어내는 무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30년을 기다려온 사람에게는 비로소 숨을 쉬게 해주는 공기가 되기도 합니다. 무대 위의 공기가 정희의 폐 깊숙이 밀려들었습니다. 스튜디오 객석은 250명 정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의 고정 방청객들과 오늘의 출연진, 팬클럽 회원들로 채워진 자리들이 무대 위에 예정이 없던 낯선 얼굴이 등장하자 미세하게 술렁였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누구지?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앞줄의 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핸드폰을 들었다 내렸습니다.
준비해온 응원봉과 피켓이 어정쩡한 각도로 기울었습니다. 무대 모니터 앞에 선 김재원은 팔짱을 낀 채 숨을 참았습니다. 제어실에서 연결된 이어피스 너머로 작가의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PD님, 저분 괜찮을까요? 시청률 생방 중에. 김재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30분 전 코러스 대기실에서 반주 레벨을 조정하던 그 손끝의 방식? 확인이 아닌 재에서 그것을 본 순간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지금 이 순간 무대 위에서 판명 날 것이었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음이 스튜디오 전체를 조용히 채웠습니다. 정희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싸쥐지 않았습니다. 한 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가볍게 30년 동안 마이크 스탠드 옆에서 코러스 마이크를 쥐어온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이 마이크 앞에 서야 할 이유가 오늘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주의 마지막 마디가 흘렀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횡격막이 내려가며 폐의 바닥이 열리는 감각.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해온 그 감각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고 깊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천 번의 무대, 수만 번의 음정,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박자,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는 호흡.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쌓여온 것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첫 소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찰나에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첫 음이 스튜디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웅성거림이 멎었습니다. 어정쩡하게 기울어져 있던 응원봉들이 내려갔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250명의 숨이 거의 동시에 한 박자 늦게 들어가는 그 미세한 공백이 스튜디오 전체에 번졌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애드리브도 무대 경험 많은 가수들이 구사하는 계산된 감정의 과잉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30년 동안 타인의 노래를 위해 자신의 노래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오래 묵은 것이 마침내 봉인이 풀렸을 때의 무게, 억눌렸기 때문에 더 깊어진 울림, 기다렸기 때문에 더 순수해진 진심, 그 목소리가 스튜디오의 공기를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왼편 모니터 앞에서 김재원의 팔짱이 풀렸습니다. 팔이 자연스럽게 내려오고 숨이 뒤늦게 터져나왔습니다. 옆에 서 있던 조연출이 아무 말 없이 모니터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실시간 시청률 그래프였습니다. 정희의 첫 소절이 끝난 직후부터 선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어실 작가가 이어피스 너머로 낮게 말했습니다. PD님, 이분 누구예요? 복도 저편 무대 입장을 기다리며 서 있던 최진아의 시선이 무대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팔짱을 낀 채로였습니다. 입꼬리에 여전히 그 낮은 온도의 곡선을 유지한 채로 정희가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부터 지나는 실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소절에서의 음정 이탈, 객석을 마주한 순간에 굳어버린 표정, 긴장으로 끊어지는 호흡, 그중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단 하나만 있어도 이 사태는 진아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마무리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소절이 끝났습니다. 진아의 어깨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팔짱을 낀 팔에 힘이 들어가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안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조이는 쪽으로. 시선이 무대 위 정희의 뒷모습에서 한 번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소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아의 턱이 미세하게 당겨졌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뒤에서 소리를 얹어온 사람의 목소리를 진아는 매번 자신의 것으로 완성시켜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자신의 빈 곳을 채워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코러스는 그런 것이라고,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배경이라고. 하지만 지금 무대 위에서 그 목소리가 배경이 아닌 주인공의 자리에 서자 진아는 처음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과 마주했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그 목소리 없이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복도의 형광등이 진아의 얼굴 위를 차갑게 비추었습니다. 매니저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아 씨, 표정이 조용히 해. 낮고 짧았습니다. 매니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정희는 후렴구로 접어들었습니다. 성악 발성도 트로트 특유의 꺾기 기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고유한 언어였습니다. 수천 번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보조해온 목소리가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직접 실었을 때 만들어지는 소리. 그 소리 안에는 찢겨진 수첩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천장 위에 창백한 사각형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탈의실 바닥을 짚던 손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맺지 못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후렴구의 마지막 음이 길게 뻗었습니다. 음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는 것들이 오늘 가장 필요한 자리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로 버텨주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진 것은 노래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후렴구의 두 번째 소절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앞줄에 앉아있던 방청객 한 명이 먼저 손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옆으로 번졌습니다. 파도처럼 한 줄, 두 줄, 세 줄. 250명의 손이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걸린 시간은 채 4초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 전체의 박수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누군가는 일어섰습니다. 그 옆 사람도 일어섰습니다. 기립이 물결치듯 번져나갔습니다. 카메라 세대가 동시에 정희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조명이 더 가깝게 내려왔습니다. 무대 위에 선 정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아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조명의 열기가 정수리부터 어깨까지 고루 내려앉았습니다. 250명의 박수 소리가 흉곽 깊숙이 진동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 번, 천천히, 62살, 처음으로 무대 정중앙에 선 날, 30년 내공의 반란,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뒤 복도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야기는 이제 막 다음 장을 펼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계단은 언제나 어두웠습니다. 조명이 무대 위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빛의 경계선 바깥으로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세상은 다시 형광등의 차가운 백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계단 손잡이를 짚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계단을 수천 번 오르내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발이 먼저 아는 높이와 간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의 무게는 30년 중 어느 날과도 같지 않았습니다. 마이크가 아직 손안에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마지막 음을 끝낸 뒤 음향 스태프에게 반납했어야 할 마이크였습니다. 그런데 박수 소리가 쏟아지는 순간 스태프가 미처 다가오지 못했고 정희는 그 마이크를 손에 쥔 채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손가락이 마이크 몸체를 가볍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전원 버튼은 마이크 하단,
엄지손가락이 닿지 않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은 채로 무대 뒤 복도는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오른쪽은 출연진 대기실 방향이었고 왼쪽은 제어실과 스태프 구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정희가 계단 아래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 두 갈래의 분기점에 최진아가 서 있었습니다. 서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진아는 복도 한복판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열려 있고 턱이 들려 있고 두 팔이 몸통 양옆으로 내려진 채 공간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점유하는 자세. 15년 전 처음 진아를 만났을 때부터 변하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공간의 중심이라는 것을 몸으로 선언하는 방식. 그런데 오늘은 그 자세 아래에서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시선이었습니다. 진아의 눈이 정희의 얼굴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눈 안에 담긴 것이 경멸인지 당혹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를 정희는 30년의 감각으로도 단번에 읽어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박수를 받은 사람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두 사람 사이를 차갑고 평등하게 비추었습니다. 정희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 발 뒤 계단의 마지막 칸에서 평지로 넘어오는 경계선 위에서 수고했네. 진아의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이 칭찬의 형태를 빌린 다른 무언가라는 것은 그 억양이 전부 말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내려갔습니다. 진아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한 걸음이 복도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온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밀도가 달라지는 쪽으로. 수고는 했는데 두 번째 문장이 시작되는 방식이 첫 번째와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완성된 문장이었지만 두 번째는 그 뒤에 무언가를 매달기 위해 일부러 잘라낸 문장이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이 다음 말의 무게를 예고했습니다. 내가 감히 내 무대보다 박수를 더 받아? 말의 온도가 바닥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낮고 정밀하고 조준된 말.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복도 전체에 퍼지는 종류의 목소리. 진아는 20년 동안 무대 위에서 마이크 없이도 극장 끝 10가지 소리를 보내는 훈련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술이 지금 이 복도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주제를 알아야지. 정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뒷덜미 쪽 피부가 당겨지는 것 같은 감각이 있었습니다. 턱 아래 근육이 미세하게 수축했습니다. 그러나 두 발은 그 자리에 있었고 시선은 진아의 얼굴 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무대라고 하셨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고요한 소리였습니다. 오늘 제가 선 건 제 무대였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윙윙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진아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방향의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30년 동안 진아 씨 뒤에서 소리를 얹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 소리를 냈습니다. 그 박수는 제 것이 맞습니다. 문장들이 짧았습니다. 그 짧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사실만을 말하는 방식. 진아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재배치되었습니다. 당혹이 분노의 형태를 빌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년이 진아가 다시 한 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거리가 좁아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팔 하나가 들어갈 자리만큼. 30년 동안 내가 먹여 살렸잖아. 내 뒤에 세워줬잖아. 그게 얼마나 큰 자리인지 알기나 해? 나 없었으면 언니 이 바닥에 이름 석자도 없었어.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낮게 유지하려는 의도와 감정이 밀어올리는 압력이 충돌하는 소리였습니다. 진아의 오른손이 허공에서 한번 쥐어졌다 펼쳐졌습니다. 30년 동안 이름이 없었던 건 맞습니다. 정의의 목소리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코러스 1, 그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악보에도 큐시트에도 출연료 명세서에도 전부 코러스 1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한 박자의 정지, 250명이 제 노래에 일어섰습니다. 진아의 호흡이 짧아졌습니다.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나오기 직전에 사람이 취하는 자세로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음향 스태프 한 명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거하지 못한 마이크를 찾으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분위기를 읽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그 3초 동안 그의 눈이 정희의 손에 들린 마이크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전원 표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초록색 점 하나, 마이크 하단의 작은 불빛, 복도의 형광등 아래서 그것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마이크를 매일 다루는 사람의 눈에는 선명하게 들어오는 신호였습니다. 스태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어실 방향으로 한 번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진아의 입이 열렸습니다. 웃기고 있어. 일회성 대타로 무대 한 번 섰다고 가수 된 줄 알아? 내일 되면 다시 코러스 1이야, 언니는. 평생? 내가 있는 한. 목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복도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켜진 마이크가 그 소리를 받아 신호로 바꾸었고 그 신호는 케이블을 타고 음향 부스로 들어갔고 음향 부스에서 생방송 오디오 믹서로 넘어갔고 믹서에서 송출 라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제어실 엔지니어가 레벨 미터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헤드폰을 귀에 댄 것은 그로부터 2초 뒤였습니다. 그가 마이크 채널을 뮤트하려고 손을 올린 것은 다시 3초 뒤였습니다. 그 5초 동안 진아의 목소리는 전국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음향 스태프가 복도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마이크요, 마이크. 그 외침이 복도에 부딪히는 순간 진아의 시선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스태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스태프의 눈이 향하는 방향을 따라 정희의 손을 보았습니다. 초록색 불빛을 보았습니다.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마이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초록색 표시등, 켜진 채로 내려온 마이크, 손에 쥔 채 여기까지 걸어온 시간. 그 시간 동안 이 복도에서 오간 모든 말들. 스태프가 달려와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조용함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까의 조용함이 말이 시작되기 전에 밀도였다면 지금의 조용함은 이미 쏟아진 것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의 공백이었습니다. 진아의 시선이 스태프에게 향했습니다. 방금 어디까지 나간 거야? 스태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어실 방향으로 이어피스에서 무언가가 쏟아지고 있었고 그의 얼굴이 그 내용을 전부 말해주었습니다. 진아의 몸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갔습니다. 어깨가 처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열려있던 자세가 안으로 모였습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30년 동안 그 어깨를 곁에서 봐온 사람에게는 충분히 선명한 변화였습니다. 정희는 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그 어떤 격렬한 감정도 얼굴 위에 얹지 않은 채로 다만 오랫동안 등 뒤에서만 보아온 사람을 처음으로 정면에서 바라보는 담담하고 고요한 시선으로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설명도 추궁도 덧붙임도 없었습니다. 정희가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출구 방향.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방향으로 두 발이 형광등 아래 복도 바닥을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항상 진아보다 세 걸음 뒤에서 따라오던 발이 오늘은 가장 앞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진아는 그 뒷모습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전국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방금 그녀가 한 말들이 누군가의 귀에 닿고 있었습니다. 켜진 마이크가 담아낸 것들이, 어둠 속에서만 허용된다고 믿었던 말들이, 빛 아래 드러난 민낯이, 복도 끝에서 출구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형광등만이 남아 텅 빈 복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갑고 공평하게 비추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데는 때로 5초면 충분합니다. 켜진 마이크가 신호를 보낸 시간. 그 5초 동안 진아의 목소리가 전국의 거실과 안방과 이어폰 속으로 파고들었고 그 5초가 만들어낸 파문은 이후 며칠 동안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파도란 것은 처음 일어난 자리에서보다 멀리 가서 더 높이 치는 법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당일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 클립이 올라온 것은 방송 종료 20분 뒤였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오늘 음악 프로그램 생방송 중 마이크 사고. 영상은 두 개의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대 위 정희의 공연이었습니다. 조명 아래 서 있는 62살의 여자. 마이크를 한 손으로 가볍게 쥔 채 노래하는 모습. 두 번째는 방송 마지막 구간, 음향이 갑자기 달라지며 흘러나온 복도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아의 목소리. 선명하고 낮고 조준된 말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개, 그 다음은 10,000개. 자정이 지날 무렵에는 실시간 검색어 상단에 두 개의 이름이 나란히 올랐습니다. 하나는 추락하는 방향으로, 하나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정희는 그 시간에 방송국 근처 골목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캔 음료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캔의 표면이 손바닥 온도를 천천히 빼앗아 갔습니다. 핸드폰은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오늘 이 복도에서 자신이 한 말들이 옳았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11월의 새벽 공기가 골목 안을 채웠습니다. 멀리서 지나가는 심야 버스의 엔진 소리가 골목 끝을 잠깐 울리다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캔 음료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최진아 측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사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사과문의 형식이었지만 사과문이 사과가 되려면 사과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문서를 읽은 사람들은 곧 알아차렸습니다. 문서 어디에도 김정희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중을 향한 유감 표명, 방송 환경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당분간의 활동 중단. 대중의 반응은 문서가 의도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서가 공개된 이후 정희의 공연 영상 조회수가 다시 한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댓글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사고 영상에 집중되었던 시선이 이제는 무대 위 정희의 노래 위로 이동했습니다. 누군가가 댓글에 적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목소리가 뒤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그 댓글에 수만 개의 공감이 달렸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나흘째 되던 날 저녁에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방 안 창문 아래 낡은 책상 앞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는 속도가 중간에 한번 멈추었습니다.
30년 코러스 경력. 처음으로 무대 중앙에 선 날. 목소리 하나로 스튜디오를 압도한 여자. 그런 문장들이 자신의 이름과 함께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은 곳에서 낡은 가방을 꺼내고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찢기고 구겨진 가사들. 그래도 나는. 다음이 비어있는 문장. 정희는 볼펜을 집었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온 것은 닷새째 되던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발신인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 씨. 저 태성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수연입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태성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15년을 버텨온 중소기획사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소속 아티스트의 음악적 색깔을 존중한다는 평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회사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코러스 팀을 운영하며 여러 기획사와 접점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태성이라는 이름은 그 중에서 드물게 좋은 방식으로 기억에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일로요?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 가능하세요? 사무실은 마포구 골목 안 4층짜리 건물의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올라야 했습니다. 정희는 핸드레일을 짚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3층 문을 열자 작은 로비와 응접 소파가 나왔습니다. 벽에 소속 아티스트들의 앨범 재킷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포스터가 아니라 액자 속에 정갈하게 담긴 재킷들이었습니다. 이수연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4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악수를 먼저 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응접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이수연은 컵을 바로 들지 않았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 정희 씨 영상을 12번 넘게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처음 2번은 사고 영상을 확인하려고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노래 때문에 봤습니다. 정희는 커피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수연의 말이 어디를 향하는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정희 씨, 저희랑 계약하실 의향 있으세요? 문장이 짧았습니다. 돌아가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대형 기획사는 아닙니다. 드릴 수 있는 선지급금도 크지 않아요. 대신 앨범 제작에 정희 씨가 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수록곡 선정도, 콘셉트도, 타이틀도 정희 씨가 주도하는 구조로 계약서를 쓰겠습니다. 정희의 시선이 테이블 위 커피컵에서 이수연의 얼굴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쓴 가사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코러스 팀 분들한테 들었어요. 수첩에 항상 가사를 적어두는 분이라고. 오래전부터요. 정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그 수첩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진아는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만난 사람이 그 수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다른 온도로 꺼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목소리에는 기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때 나오는 종류의 소리거든요. 그게 가장 긴 시간을 사람 마음에 머뭅니다. 정희의 손끝이 커피컵 표면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제가 결정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정희는 이수연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첫 번째 앨범에 제가 직접 쓴 곡을 2곡 이상 넣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계약 안 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두 곡 말고 세 곡 넣읍시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 정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1월의 가로수들이 마지막 잎사귀들을 거의 다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애처롭지 않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가지의 방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종이 조각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으로 쥐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볼펜을 꺼냈습니다. 버스가 흔들렸지만 글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비로소 내 이름으로 노래한다.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30년 만에 봄은 어김없이 왔습니다. 앨범이 나온 지 꼭 1년이 되던 날 서울 도심 한복판의 대형 공연장 앞 광장에 긴 줄이 섰습니다. 티켓은 예매 시작 4분 만에 전석이 마감되었고 공연 당일 현장 대기 번호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오전 8시부터 줄을 만들었습니다. 3월의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 줄은 오후가 되어도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어졌습니다. 공연장 외벽을 따라 대형 포스터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명도 없고 배경도 없는 단순한 포스터였습니다. 흰 바탕 위에 여자 한 명이 마이크를 한 손으로 가볍게 쥐고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눈, 꾸밈없이 자연스럽게 내려앉은 표정, 포스터 아래쪽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가수 김정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 이름 없는 꽃, 무대 위에 피다. 분장실은 공연장 지하 2층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분장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헤어스타일리스트의 손이 머리카락을 정돈하는 동안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63살의 얼굴. 눈가의 주름과 입가의 선과 관자놀이 쪽에 흰 머리카락이 숨김없이 거울에 담겨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무대 위에 서는 날이면 이 얼굴을 최대한 지우려 했었습니다. 코러스는 보이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얼굴 그대로를 3,000명 앞에 내놓을 것이었습니다. 이수연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객석 다 찼어요.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긴장 안 되세요?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무대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만 오늘은 제자리가 다릅니다. 이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한 말은 이미 다 나왔다는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공연 시작 5분 전 무대 바로 뒤 대기 공간에 정희가 섰습니다. 무대 너머에서 3,000명의 숨소리가 하나의 낮은 파동이 되어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공연 전 객석 특유의 소리였습니다. 설렘과 기대가 뒤섞여 만들어내는 언어 이전의 소리. 정희는 그 소리를 수천 번 들어왔습니다. 언제나 이 방향이 아닌 저 방향에서, 이쪽 편이 아닌 저쪽 편에서.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소리가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무대 옆 벽면을 가볍게 짚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표면의 질감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30년 동안 수도 없이 짚어온 벽이었습니다. 그 벽 너머가 항상 남의 무대였던 벽이었습니다. 손을 떼었습니다. 코러스 팀 막내 은지가 옆에서 다가왔습니다. 26살. 정희가 처음 코러스로 데뷔했을 때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정희 씨, 저 오늘 코러스로 서는 거 너무 영광이에요. 수고해줘서 고마워요. 아니, 진짜로요. 저 저번에 정희 씨 방송 영상 보고 울었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은지의 문장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위를 보는 것이 정희의 눈에 담겼습니다. 은지 씨, 네. 오늘 무대 뒤에서 제 소리 잘 받아줘요. 30년 동안 제가 해온 일이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알죠? 은지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번지려던 것이 웃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조명이 꺼졌습니다. 3,000명의 객석이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환호성이 한번 크게 터졌다가 기대의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무대 위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 검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 한복판을 향해 정희가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수천 번 무대를 걸어온 발이 무대 바닥의 질감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무게를 실어야 소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지를. 무대 정중앙에 마이크 스탠드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멈추었습니다. 어둠 속의 정지, 그리고 조명이 내려왔습니다. 3,000명의 함성이 공연장 천장을 밀어 올렸습니다. 벽이 진동했습니다. 무대 바닥이 그 진동을 발바닥으로 전달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조명의 열기가 정수리 위로 쏟아지는 것을 온몸으로 받으며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3,000개의 얼굴, 3,000개의 손, 3,000개의 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스탠드에서 뽑았습니다. 한 손으로 30년 동안 해온 방식 그대로. 안녕하세요. 두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글자가 마이크를 타고 공연장 전체로 퍼지는 순간 객석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였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이 자리에서 이 방향으로 울린다는 사실 자체가 이곳에 모인 3,000명에게 이미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뒤에 있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노래를 바쳐왔습니다. 그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테니까요. 한 박자의 정지. 그런데 오늘은 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희는 그 박수 소리가 가라앉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곡, 앨범에서 가장 먼저 차트에 오른 곡, 그리고 정희가 직접 가사를 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비로소 내 이름으로 노래한다. 첫 소절이 공연장을 채웠습니다. 2시간이었습니다. 16곡. 그중 3곡은 정희가 직접 쓴 가사였습니다. 앙코르는 2번이었습니다. 두 번째 앙코르가 끝나고 정희가 무대 중앙에 서자 3,0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명씩이 아니었습니다. 한꺼번에 물결처럼 앞줄에서 맨 끝줄까지 그 장관이 무대 위로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마이크를 내렸습니다.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000개의 얼굴이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3,000개의 손이 자신을 위해 소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그녀의 어깨 위에서 가장 밝게 빛났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다시 입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제게 있을 줄 몰랐습니다. 60 넘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무대에 서는 게 이런 것인지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30년이 만들어낸 단단함으로.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보세요. 객석이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62살에 시작했습니다.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때가 있었던 겁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울음소리도 함께였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에서 나이 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손을 꼭 쥔 채 눈을 닦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거기서 만난 사람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눈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공연이 끝나고 모든 스태프가 철수한 뒤 정희는 혼자 무대 위에 잠시 남았습니다. 조명이 꺼진 무대는 다시 어두웠습니다. 3,000명이 만들어내던 열기가 사라지고 공연장의 본래 온도가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발 아래 무대 바닥의 감촉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대 정중앙에 섰습니다. 빛이 없어도 이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의 바깥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디인지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찢기고 구겨지고 다시 접힌 종이 조각들이 아직 안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볼펜으로 쓴 문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비로소 내 이름으로 노래한다.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생의 두 번째 막이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어두운 무대 위 조명도 박수도 없는 이 자리에서 김정희는 처음으로 완전히 자신의 것인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어둠은 30년 전의 어둠과 달랐습니다. 30년 전의 어둠이 지워지는 어둠이었다면 지금 이 어둠은 다음 조명이 켜지기 직전의 어둠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무대는 빛과 어둠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 그 빛이 닿는 자리에는 언제나 이름이 있었습니다. 가수 김정희.